이분이 로또 청약이 됐었거든요.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레미안 원 펜타스. 좀 의심해 볼 만한 게 그게 주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아, 그래요?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청약 취소됩니다. 이거 당첨 취소됩니다. 이 갑질 의혹보다 더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반포에 이분이 로또 청약이 됐었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했어요. 경쟁률이 81대 1.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레미안 원 펜타스 54평짜리. 이거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장남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미루고 있다가 동일세대로 묶어가지고 청약 점수를 뻥튀기 했다. 그래서 이거 위장 미혼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김 보좌관님. 이거는 국민 정서에 굉장히 말하고 있고 지금 아파트값이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의 상황에서 굉장히 이게 불편한 뉴스예요. 그렇죠. 이게 천하람 의원실에서 지금 부동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올림픽대로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 이 반포 레미안 아파트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겉으로만 봐도 굉장히 럭셔리한 화려하고. 아파트고 지금 예. 시가가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당첨받은 이 주택 가격이 지금 한 74억, 76억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계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청약이 당첨되면 계약금을 내지 않습니까? 예. 계약금이 한 34억 정도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30억 청약 당첨금이 초반, 36억 7,840만 원. 그 정도인데 지금 보면 7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거의 뭐 어림잡아도 40억 정도는 시세 차익을 거둔 거 그러네요.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청약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건데 예. 이 이혜훈 후보자의 남편, 즉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인 남편이 이걸 신청을 했는데 예. 커트라인 점수가 74점이었대요. 맞아요. 네, 이 74점에 간당간당하게 맞췄는데 예. 어떻게 맞췄는지 보니까 이미 결혼을 했고 결혼식도 올렸고 예. 이미 전셋집도 가지고 있는 장남을 여기에 그 자녀로 등록시켜 가지고 에? 가족 구성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74점을 채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녀를 알아보니까 이 청약에 당첨되기 1년 전에, 그러니까 신청하기 1년 전에 벌써 결혼식을 올렸고 예. 실제 사실혼 관계였고, 근데 지금 이게 혼인 신고를 안 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전셋집을 얻어서 따로 살고 있지만 거주지 등록을 이 집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 그게 지금 가능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최민희 의원 결혼식 할 때 딸 결혼식 할 때 보면은 미리 결혼을 했던 거 아니야? 뭐 사진 찍었던 거 아니야? 그런 게 떠오르네요. 사실 뭐 그거랑은 별개 문제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있는 사람들이 참 더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반포 청약에 대한 정보는 청약을 개시하기 한 1년, 2년 전부터 이미 쫙 퍼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청약 관련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가산점을 받아 가지고 청약을 받을 수 있는지는 좀 계획을 세웁니다. 보통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혜원 의원은 서초에서 또 뭐 자기가 서초 사랑한다고 최순 그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한 것을 이미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있을 이 청약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부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묵인하고 예. 동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반포에 있는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 이 시가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아파트, 일반 서민들 봤을 때는 사실 근접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인데 그런 정보도 30억 이런 걸 그렇죠. 생각도 못하죠.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예. 근데 정말 딱 이런 말이죠. 참 있는 놈들이 더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국회의원까지 하고 삼선까지 하고 예. 뭐 연세대 교수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최상위층으로 그럼요, 최상위층이죠.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더 누리려고 이렇게 편법까지 동원을 하는 게 예.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런 편법을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의 재정, 나라의 국간을 틀어주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거든요, 사실은. 예산처 장관이지. 그렇죠. 예산을 잘 쓸 수도 있겠죠. 뭐 재테크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흔히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예. 이분이 6년 동안에 재산 불린 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100억 뭐 가까이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그러다 있고. 보니까 예. 능력만 따지면 예. 뭐 도덕성 뭐 논란 다 제쳐두고 예. 재산 불리는 능력만 따지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 재산을 많이 늘려줄 수 있을 것 네, 이런 같으니까. 뭐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야. 이거를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부동산 전문가세요 사실. 김영희 변호사가 이 부동산 전문가신데. 네, 전문 변호사. 예. 네, 그래, 즉 제가 뭐 거래나 이런 건 모르지만은 예. 좀 의심해 볼 만한 게 사실 보통은 신혼부부 되면 신혼특공을 보통 노려가지고서 일단은 신혼부부 같은 게 자산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혼인 전에라도 심지어 혼인 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가 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죠. 많이 예.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보니까 여기 이혜훈 장관의 아들도 보면은
보증금 7억 3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다는데 예. 보통 이제 신혼특공으로 해서 그 공급받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데를 자기 자가로 살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예. 그거를 포기하고 1년 뒤에 이 청약에 사실 당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불확실한 그 기대를 갖고 물론 미룬 다음에 나중에 뭐 혼인 신고하면서 신혼특공을 그때야 노릴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게 마치 또 이 74점 이 가점이 이게 완전 커트라인에 딱 걸리지 않았습니까? 완전 걸렸죠. 그리고 또 그 이혜원 장관 후보자가 그 서초에서 그 기반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럼요. 여러 가지로 이게 단순하게 결국은 이 상황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주택법 위반에는 저는 해당한다고 일단 보이지만은 그래요? 더 넘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것 같은 게 결국은 그 뭐 자녀가 미혼이고 이게 그 부양 가족에 합산되는지 여부는 예. 그 결국 실질을 따져야 되는데 결국 위장 전입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오. 그거를 이제 뭐 국토부에서는 주민법 여기 주민등록법 맞아요. 얘기하는 건데 주민등록법 위반 기준으로 따지겠다는 건데 결국은 위장 전입에서 결국은 부양 가족이 되지 못할 사람을 부양 가족으로 넣어서 가점을 받아 가지고서 결국은 이렇게 청약에 당첨까지 됐다면은 예. 그게 주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래요? 저는 뭐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된다고 보지만 사실 변론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 그건 달라질 수 있지만은 전 단순히 그걸 넘어서 애초에 1년 뒤에 있을 그 청약에 대해서 그 당첨에 대한 고도의 기대가 있지 않았으면은 혼인신고를 미룰 이유가 왜냐면 집값이라는 게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예. 올라서 나중에는 이 돈으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 기회를 미루면서까지 이렇게 했다. 좀 예. 이 부분까지도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요, 김 변호사님. 네. 뭐 어떤 주민법이든 뭐 주택법이든 뭐 이런 네. 거에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면 이게 누군가 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수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게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정이지만 법 위반이 되면은 이게 청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취소됩니다. 취소되는 건 주택법 위반만으로도 취소됩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나중의 사정들 이제 실제로는 사실상 그냥 당첨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당첨도 어떤 그 뭔가 결탁에서 이루어진 거라면은 이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드린 건데 예. 그런 결탁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법 위반의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그냥 위장 전입해서 부양 가족이 아니어야 되는 사람 부양 가족으로 삼았다는 것 예. 그리고 청약 가점을 그렇게 받아서 실제로 청약에 당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청약 취소됩니다. 이거 당첨 취소됩니다. 네. 사실 이게 좀 빼도 박도 못하는 게요. 예. 그 장남이 지금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청약을 신청했잖아요. 예. 근데 청약 마감 이틀 뒤에 예. 장남의 거주지를 자기 전셋집으로 옮깁니다. 용산으로요? 용산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결국은 이 사람이 세대원을 유지했던 이유가 청약 때문이었다라는 게 너무나 정황 증거상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이틀 뒤에 바로 옮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아직까지는 정황이고 혐의지만 예. 사실 이건 이혜원 후보자가 이 논란에서 빠져나가기는 어려워 보이고 예. 일단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도 날리는 건 집을 날리는 건 둘째치고요. 뭐 그래도 현금 30억 넘게 들어오겠죠. 뭐 계약금 주겠지. 청약금은. 그 자기 돈이고 뭐 그중에 대출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굉장히 어떤 치명타다. 그리고 예. 이 청약 관련해 가지고 경쟁률이 뭐 81대 1인가 뭐 그랬다고 알고 81이 있는데 넘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54평짜리인데 이 54평짜리가 전체 단지에 한 9가구인가요? 뭐 얼마 없었답니다. 몇 가구 이게 없었다고 몇 가구 해요. 없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여기가. 예. 엄청 좋은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그렇게 심했던 거고 여기에 청약을 넣을 정도면 다 돈 있는 집들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밀려난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안이 꼽겠습니까, 사실. 내가 저래서 밀렸구나. 저거 내 집이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분노가 더 쌓여서 이혜원 후보자에게는 악재와 악재가 지금 겹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야. 이혜원 후보자는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 넘어서서 이거는 사실은 좀 민영사상의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갑질 문제에다가 지금 청약 취소까지 될 수도 있고 그 외의 것들도 지금 계속 논란이 불어지고 있는데